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한시대 생활유적지로 알려진 해남 공곡리의 폐총 관련 소식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지원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반도의 남해와 서해를 구분하는 해남군 송지면 백포만. 지금은 농경지로 변했지만 백포만은 고대 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중국 후한서에 기록된 친미다래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거대한 조개무지 폐총이 남아 있습니다. 높이 26m의 구릉을 따라 길이 300m, 너비 200m에 달합니다. 지난 1983년 최초 발견 이후 지금까지 8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청동기에서 철기에 이르는 5개 시대 14개 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곡리 폐총이 주목받는 것은 마한 연맹체 54곳 가운데 생활 유물이 출토되는 유일한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449호로 지정됐지만 지금껏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정상부 5%에 불과합니다. 그 5%의 면적 안에서 확인되는 그 주거지 또 유구의 밀집 양상은 이 시기에 다른 어떤 유적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압도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8차 발굴에서 해남 공곡리 폐총 주변에서는 다양한 생활 유구들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대에 따라 층층이 나타나는 이른바 아파트형 생활 유적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기가 넘는 고분군과 고인돌에서 주거지까지 고대인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또 마한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마한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3세기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마한에 해당되는 전남의 유일한 유적이 바로 해남 공곡리 폐총입니다. 마한의 핵심 유적인 공곡리 폐총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해남군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백포만 일대의 유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보행자들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요? 현장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목포의 한 원도심 교차로. 골목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쌩쌩 달리는 차량에 갓길로 급히 피합니다. 오히려 행인에게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차가 비키가도 못하고 너무 위험해. 어쩔 때는 서로 양보 안 올라가고 좀 마음에 거슬 때가 있어. 4월 2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무는데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도 위협 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도 적지 않습니다. 목포 청호시장 인근 등굣길.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도로갓길 주차장 쪽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지만 인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개정이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달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80여 건. 이 가운데 17명이 숨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위해 바뀌고 있지만 아직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부족으로 보행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의 한 공사장, 펌프카에서 콘크리트 반죽이 쏟아져 나옵니다. 철근들 사이로 콘크리트를 붓고 다져 건물 골조를 세우는 타설 작업입니다. 원래는 시공사가 직접 해야 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당 작업을 펌프카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설 시공사가 펌프카 노동자와 작업 인부까지 고용해 작업을 주관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는 고용된 펌프카 노동자가 타설 작업까지 주관하도록 계약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 급여주고 오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울자 몇 개로 정말로 가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런 것들을 우리 전문 건설업체들은 그걸 알고 역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줄어들어 콘크리트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게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컨대 인부들이 콘크리트 반죽을 철근 사이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강도와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콘크리트 타설 불법 하도급 관행은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돈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의 인원을 타설공들을 줄일 수밖에 없고 전남 동부 지역 펌프카 노동자들은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건설업체의 타설 작업 불법 도급 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건설사의 불법 도급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을의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나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은 오는 1일부터 타설 작업 불법 도급 관행이 개선될 때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러우 사태 이후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일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그나마 면세 혜택을 받아온 농어업인들마저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업용 면세율은 리터당 180원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오를 경우 전체 어업 경비에서 30% 미만이던 유류비는 40에서 50%까지 늘어날 수 있어 유류 사용량이 많은 대형 어선업종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 전체 지원 예산은 83억 8,300만 원, 9천만 리터 규모인데 이 가운데 여수시가 30억 5천만 원, 3,300만 리터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어선 세력은 전라남도에서 여수가 한 30%를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 세력들이. 그리고 근해 어선들도 많이 집중되어 있고 여수 배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 관내 대상 허가는 총 2,900허가이고 1차로 1,100여 허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확정하고 오는 7월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어업 경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인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타 도에서도 면세유 가격에 대해서 한 10% 조금씩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그런 것도 계속 발굴해서 어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번 면세유 지원 사업에 이은 다각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 중마 곤약 도심과 인접하고 광양만이 내려다 보이는 천혜의 조망권을 갖춘 구봉산. 이곳 290만 제곱미터 부지 일원에 대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전문 관광 레저 사업 법인이 27홀 골프장과 320실 규모의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사유지 기준 85% 보상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 계획에도 반영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 8.8%, 금액 대비 700억 원이 늘어난 230만 제곱미터에 3,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 지역이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악형 관광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LF스케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은 국내에는 없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광양시의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5년 완공 계획으로 구봉산 숲속 야영장 조성 등 조만간 공공사업 중심의 1단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공모를 통해 유치에 성공한 국립광양소재전문과학관 조성 사업도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전시 제작 업체까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그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되고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강과 항만 물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남의 핵심 산업 경제도시지만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제대로 된 컨텐츠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광양시.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의 침체된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컨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예전 가격보다 3배 이상 높은 937억 원에 팔린 옛 유달 경기장 부지입니다. 이 중 4만 3천여 제곱미터 땅에 지하 2층, 지상 36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이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사업자는 당초 830세대였던 규모를 770세대로 줄이는 등 심의 결과대로 내용을 보완해 조만간 목포시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늦어도 오는 9월쯤 착공과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워낙 토지 매입 가격이 높다 보니 분양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그 입주자 모집 승인 전에 사업주체 원만한 협의를 해서 원가 계산이라든지 또 분양가 심의위원들의 뭐 자문 형태를 또 비두고 또 주변의 아파트 시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달 경기장 부지의 아파트는 전용 면적 40평, 45평, 55평형. 또 목포역 인근의 주상복합 아파트 역시 40평대 이상으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원도심에 잇따라 추진되는 대형 아파트가 오룡지구 등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 흐름을 꺾어줄 것으로 목포시는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인구는 떠났지만 오룡지구는 아직 미흡한 교육시설과 생활시설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